신고가 행진 증권주 실적 호재 속 랠리 이어질까? 자, 증권주가 이제 뭐 증시가 좋을 때 사실 뭐 증권주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증권사를 다녀보면 그렇진 않아요. 예, 뭐 주식 주가가 막 오른다고 그렇다고 아주 주문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증권주 내에서는 분명히 IB라고 하는 사업부가 요즘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채권 영업이나 혹은 IB 사업부가 잘 되면 증권사가 막 잘 되곤 하죠. 요즘 들어가지고 IB 사업부가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증권주가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한옥석 파트너가 볼 때 어떠세요? 증권주 추가적인 랠리가 좀 가능할까요? 뭐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권사들이 실적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리어 하이 정도 기록할 정도로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권주 중에서 일부 이제 보면은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거나 또 스타트가 잘 거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다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정권주 하면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퍼가 상대로 낮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PBR이 1배 미만에 있지 않습니까? 업종상으로 볼 때. 네. 전형적으로 저평가됐던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 상태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이건 모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위탁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정부사들이 수익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IB 부분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금융투자라는 이제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부사의 IB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롭데스크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 자금들이 이제 막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갖다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하는 상태인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갖다 막대하게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사들의 수익이 많아지고 그밖에 이제 각 정권사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메리츠 정권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에 특화돼 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태 있고 이렇게 이제 특화돼서 나가다 보니까 정권사들이 나름대로 개성 있게 좀 선진화돼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점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갖다가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정권주는 제가 볼 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업종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2,100에서 2,150 포인트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한마디가 좀 귀에 딱 들어왔는데 이 증권사들이 좀 선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요즘 좀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거래량 늘면 돈 좀 벌겠지.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뭔가 어디는 채권 혹은 뭐 채권 거래가 혹은 어디는 IB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특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현식 파트너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좀 제한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2분기 당기순이익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뭐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그다음에 키움증권, 메리츠종금, 삼성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약간은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수익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위탁 매매입니다.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매매를 통해서 나는 수익.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매매죠. 자기 매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펀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자산 관리. 그다음에 IB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IB 쪽 수수료, 투자 은행 업무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IB 수수료 쪽에 수익이 가장 좋은 게 메리츠 종합금융이고요. 그다음 미래에셋 대우,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말을 자꾸 쓰셔가지고 네, 네, 네.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게 뭐죠? 저는 네. 뭐 방송마다 좀 특성이 있겠지만 딱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기술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조 지표를 좀 많이 보는데 RSI라는 보조 지표를 좀 보는데요. 그게 이제 70건에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RSI가 70 이상권에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하고요.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로 듣도록 하고요. 조민규 파트너한테 가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랠리라는 표현을 쓸 때 조금 과하긴 합니다. 이게 좀 랠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 섹터에 비해서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보면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가장 싼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또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어떤 민감한 재료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증권주를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어떤 연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싸고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산화가 되는 비중이 생기니까 순이익이 늘어나고 이제 자산이 증가해서 이제 저 PBR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점 대비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제 그 전까지를 보면 사실은 살만한 업종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쵸.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최근에 조금 뭐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지 사실 크게 보면 아직도 뭐 내려온 상태에서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깨트리고 내려왔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피해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증권주는 내수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직접적인 데미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그래도 증권 업종은 좀 싸고 실적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시장이 좀 올라왔고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수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투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 업종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